아버지가 죽었다. 갑자기 조용히, 그리고 너무 빨리. 냉장고 모터음이 낮게 웅웅거리는 가운데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소연이 전화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장례식장 주소 보냈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정민이 놀라며 물었다. 뭐? 언제? 어떻게? 심근경색이래. 미라 이모가 발견했대. 오빠, 빨리 와. 정민은 핸들을 잡고 생각했다. 언제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지?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면 더 오래전? 급한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탄 그는 엔진을 시동 걸며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조화가 즐비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미라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들을 맞았다. 정민 씨, 소연 씨. 늦었네요. 정민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모, 죄송해요.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요. 사장님이 얼마나 아이들 기다리셨는데. 미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셨나요? 미라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병원 가시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바빠서 못 온다. 혼자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책감 어린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박 목사가 다가왔다. 정민 형제, 소연 자매. 하늘에서 사장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미라가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아버님께 얼마나 죄송해하는지 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목사가 어색하게 위로했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사장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서러워하셨는지. 미라의 말에 냉장고 모터음이 더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아버지 집에서 소연이 미라에게 부탁했다. 이모, 아버지 휴대폰 좀 보면 안 될까요? 마지막 연락이.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안 알려주셨거든요. 아마 아이들 생일이겠지만. 미라가 말했다. 정민이 자신의 생일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됐고 소연의 생일도 마찬가지였다. 미라가 말했다. 그럼 저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나중에 업체에 문의해서. 정민이 그러자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냉장고 모터음이 갑자기 멈췄다. 아버지는 늘 비밀번호를 자식들 생일로 했었다. 왜 갑자기 바꿨을까?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됐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으며 말했다. 전체 재산의 80%를 배우자 미라에게, 나머지 20%를 자녀들에게 균등 분할한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정민이 물었다. 80%요? 소연도 놀라며 말했다. 그게 말이 돼요? 미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장님 뜻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에 첨부된 영상이 있다고 했다. 노트북에서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기력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정광호는 내 재산을 아내 미라에게 대부분 남긴다. 아이들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바쁘니까. 이해한다. 영상이 끝나자 정민이 의아해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요. 아프셨잖아요. 기력이 없으셨어요. 미라가 설명했다. 소연이 물었다. 이모, 이 영상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요. 목사님도 계셨어요. 냉장고 모터음이 다시 시작됐다. 더 크게, 더 불안하게.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불효의 대가예요. 며칠 후 소연은 병원 간호사실을 찾았다. 간병 일지를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빠, 이것 좀 봐. 소연이 정민을 불렀다. 뭐가? 정민이 물었다. 미라 이모가 매일 와서 간병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기록 보면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방문 기록이 없어. 정민이 의심했다.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야. 나도 간호사인데 이런 기록은 꼼꼼히 해. 특히 중환자실은.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 봐. 아버지 휴대폰 문자 내역 복원한 거야. 정민이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통신사에서 받았어. 미라 이모가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들. 사장님, 정민이가 또 안 와요. 소연이도 바쁘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사장님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민이 말하려던 순간 소연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오빠, 이 문자들 날짜 봐. 우리가 병문안 간 날에도 이런 문자를 보냈어. 그 아이들 이번에도 안 오네요. 사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정민이 당황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썼잖아. 맞아. 4시간 있었어. 그런데 이 문자는 우리가 있을 때 보낸 거야. 냉장고 모터음이 불안하게 진동했다. 정민이 깨달았다. 그럼 거짓말이란 뜻이야? 아니면 우리가 없는 것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차 안에서 정민은 자책했다. 소연아, 나 정말 안 갔나? 기억이 잘 안 나. 오빠. 소연이 안타까워했다. 정말 나쁜 아들이었나 봐. 아버지가 아플 때도.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그게 아니야. 미라 이모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정말 불효했어.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 누군가 우리를 불효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침묵이 흘렀다. 정민이 물었다. 무슨 뜻이야? CCTV야. 병원 CCTV. 미라 이모가 없었다던 그 4일. 병원 주차장 CCTV에는 미라 이모 차가 매일 와 있어. 그럼 오면서 간병 기록에는 사인을 안 한 거야. 일부러. 냉장고 모터음이 멈췄다. 불안한 정적이 흘렀다. 정민은 깨달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법무법인을 찾은 남매는 윤 변호사를 만났다. 윤 변호사가 물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려고요? 소연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유언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윤 변호사가 되물었다. 정민이 설명했다. 평소 아버지 성격과 너무 달라요. 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감정으로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서류를 넘기며 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일단 유언 무효 사유를 찾아봅시다. 정신능력 강요 사기. 소연이 간병 기록의 이상한 부분을 설명했지만 윤 변호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직원이 말했다. 변호사님 방문객이. 미라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정민이 물었다. 이모, 어떻게 여기를? 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변호사 사무실이 여기 있다고 들어서. 윤 변호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미라가 가방을 열며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다만 정민 씨가 예전에 어려울 때 사장님께 받은 돈 기억하시죠? 봉투를 꺼내며 미라가 계속했다. 차용증이에요. 3천만 원. 아직 못 갚으셨죠? 정민이 당황했다. 그건. 그리고 소연 씨도. 간호사 면허 정지 처분 받았을 때. 소연이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요? 의료사고 때문이었죠? 사장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라가 협박조로 말했다. 물론 가족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윤 변호사가 개입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협박이요? 천만에요. 그냥 체면 생각해서 드리는 조언이에요. 냉장고 모터음이 더 크게 들렸다. 미라가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교사이시잖아요, 정민 씨. 학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모. 소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새 직장에서 알면 곤란하시겠죠? 침묵이 흘렀다. 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세요. 미라가 놀라며 물었다. 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는 뜻이에요. 굳이 법정까지 가서 창피한 일들 다 드러내지 말고요. 미라가 나간 후 정민이 변명하려 했다. 선생님, 저 정말. 윤 변호사가 막았다. 설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소연이 분개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협박을.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죄책감과 약점을 이용해서 입을 막는 거죠. 윤 변호사가 설명했다. 의자를 끌며 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민이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왜 협박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할까요?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죠. 펜으로 종이에 쓰며 윤 변호사가 지시했다. 감정 싸움은 금지. 증거부터 확보합시다. 병실 간호기록 원본, 약물 처방 전, 유언 작성 과정의 목격자 진술. 냉장고 모터음이 진동하듯 커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 변호사가 말했다. 뭐요? 정민이 물었다. 아버님의 진짜 마음이 뭐였는지 찾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서 박 목사를 만났다. 성경을 넘기며 차를 끓이던 박 목사가 말했다. 정민 형제, 소연자매. 참 어려운 일이군요. 정민이 물었다. 목사님, 아버지 유언 작성할 때 계셨다고 들었어요. 박 목사가 불편해하며 대답했다. 그건 네, 있었습니다. 소연이 질문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차 컵을 놓으며 박 목사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가족회의요? 정민이 물었다. 유언을 쓰기 전에 자식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런데 거절하셨나요? 소연이 물었다. 미라 집사님이 말리셨어요. 애들이 바빠서 못 온다. 사장님만 상처받는다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박 목사가 말을 이었다. 그때 사장님 표정이 참 씁쓸해 보이셨어요. 정민이 물었다. 그럼 우리 모르게 유언을 쓰신 건가요? 미라 집사님이 영상으로 남기자고 제안하셨어요. 소연이 놀라며 확인했다. 영상 촬영을 미라 이모가 제안한 거예요? 네. 나중에 자식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덮으며 박 목사가 고백했다. 그런데 그 영상 찍을 때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소연이 물었다. 사장님이 자꾸 멈추시더라고요. 말을 끝까지 못하시고. 정민이 추측했다. 아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박 목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그리고 미라 집사님이 자꾸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요? 소연이 되물었다.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오해할까 봐요 하면서. 대여섯 번은 다시 찍었어요. 정민이 놀랐다. 대여섯 번이나요? 박 목사가 주저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뭐요? 소연이 재촉했다. 마지막에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은 바쁘니까 이해한다가 아니었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정민이 물었다.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바쁘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였어요. 소연이 깨달았다. 완전히 다른 뜻이네요. 그런데 편집된 영상에서는 냉장고 모터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이해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이해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연이 확인하며 말했다. 목사님, 혹시 그 영상 원본이 미라 집사님이 가져가셨어요. 편집해서 보내주겠다고. 박 목사가 아쉬워했다. 소연이 문자를 확인하며 흥분했다. 오빠, 이것 봐. 오디오 전문가한테서 답장 왔어. 유언 영상 음성 분석 결과. 뭐야? 정민이 물었다. 파일을 열며 소연이 설명했다. 프레임별로 분석했는데 곳곳에 편집점이 있대. 편집점이요? 박 목사가 놀랐다. 그리고 배경에서 여성의 속삭임 소리가 여러 번 들린대. 다시 오라는 말이.
냉장고 모터음이 다시 시작됐다. 더욱 불안하게. 박 목사가 작은 목소리로 자책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민이 위로했다.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연이 말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회한 결과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3월 한 달간 기록이네요. 3월 20일부터 혈압약 복용 시간이 바뀌었네요. 정민이 놀랐다. 바뀌었다고요? 네. 원래 아침 8시였는데 저녁 10시로. 의사 처방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처방전을 넘기며 약사가 설명했다. 여기 기록 보니까 환자 보호자가 직접 전화했다고 하네요. 정민이 의아해했다. 보호자요? 저희는 연락받은 적이 없는데요.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전화번호가 010-5555-3847번에서 전화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소연이 휴대폰으로 확인하더니 놀라며 말했다. 오빠, 이 번호. 미라 이모가 쓰는 대리운전 업체명의 전화야. 약사가 우려를 표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혈압약을 저녁에 먹으면 야간 저혈압 위험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건가요? 정민이 물었다. 심장이 약한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해요. 특히 새벽에.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새벽 3시였어. 정민이 마저 말했다. 냉장고 모터음이 낮게 웅웅거렸다. 약사가 덧붙였다.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방 변경도 이상해요. 보통은 환자가 직접 와서 확인하거든요. 병원 주차장에서 정민이 혼란스러워했다. 소연아, 이게 정말. 오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할 수는. 그게 함정이야.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로 윤 변호사가 말했다. 처방 변경 요청 전화 기록 찾았군요. 좋아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소연이 물었다. 의료 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처방 변경이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그럼 승소할 수 있나요? 정민이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심의 구조는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찾으면 돼요. 뭐요? 소연이 물었다. 아버님의 진짜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요. 냉장고 모터음이 다시 크게 울렸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던 중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이 자석들. 아버지가 모으시던 거지. 정민이 말했다. 맞아. 여행 갈 때마다 사오시던. 소연이 대답했다. 자석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민이 놀랐다. 뭐야 이거? 뭔데? 소연이 물었다. 자석 뒤에 종이가 붙어 있어. 종이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다. 정민이 읽었다. 정민 소연. 연락 늦어도 괜찮다. 넌 착치 않게 살아라. 감정이 북받치는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중얼거렸다. 넌 착치 않게. 아버지가 이해하고 계셨구나. 정민이 말했다. 소연이 종이를 더 자세히 보며 말했다. 오빠, 여기 숫자도 적혀 있어. 9, 90, 52, 25. 뭐지? 전화번호? 정민이 물었다. 자릿수가 안 맞아. 잠깐. 이거 혹시 아버지 금고? 금고? 정민이 되물었다. 아버지 방에 있던 작은 금고. 비밀번호가 8자리였어. 계단을 올라가 아버지 방에서 금고를 찾았다. 소연이 번호를 입력했다. 9, 90, 52, 25. 버튼 소리가 울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정민이 말했다. 안 되네. 잠깐. 아버지 생일이 9년 5월 25일이잖아. 그럼 반대로. 25, 50, 90. 다시 버튼을 누르자 금고가 열렸다. 정민이 놀랐다. 열렸다.
금고를 뒤지자 카세트 테이프와 종이가 나왔다. 소연이 물었다. 뭐가 있지? 정민이 종이를 들며 말했다. 유언장 초안이야. 초안? 소연이 되물었다. 정민이 읽었다. 나 정광호는 내 재산을 자녀들과 아내에게 균등 분할한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놀랐다. 균등 분할? 미라 이모가 80% 받는 게 아니라 셋이서 나눠 가지라는 거였어. 정민이 깨달았다.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올리며 소연이 물었다. 이 테이프는 뭐지? 서랍을 뒤져 아버지가 쓰시던 라디오를 찾아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에서 흘러나왔다. 정민아, 소연아. 이 말을 듣는다면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가 바쁜 거 안다. 내가 만든 거리다. 테이프 잡음이 들리더니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그래도 돌아오면 나누자. 함께. 냉장고 모터음이 배경에서 낮게 울렸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미라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갑자기 테이프가 끊어졌다. 소연이 의아해했다. 왜 끊어져? 편집된 것 같은데. 정민이 말했다. 테이프를 다시 재생하자 희미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그렇게 쓰시면 후회해요. 자식들은. 테이프가 또 끊어졌다. 정민이 확신했다. 이 목소리. 미라 이모야. 소연이 말했다. 냉장고 모터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들은 마침내 찾았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 한 사람의 목소리를. 오디오 전문가 사무실에서 테이프를 분석했다. 전문가가 장비를 보며 말했다. 이 테이프. 상당히 오래된 녹음이네요. 디지털 복원에서 끊어진 부분도 복구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작업을 하며 전문가가 설명했다. 여기. 컷 편집 지점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컷 편집이요? 정민이 물었다. 인위적으로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배경 잡음을 제거해보니 추가 음성이 들려요. 노이즈가 제거된 음성이 재생됐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미라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이들에게 있다. 그리고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그렇게 쓰시면 후회해요. 자식들은 사장님을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미라가 계속 설득했다. 한 번도 안 왔어요. 아픈 것도 모르고. 바빠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변명했다. 변명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라가 강하게 말했다. 테이프 소음 후에 전문가가 설명했다. 여기서 원본 녹음이 끝나고 다른 날 녹음이 이어져요. 다른 날의 미라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유언장 다시 쓰셔야 해요. 왜? 아버지가 물었다. 아이들이 와서 사과하면 그때 주세요. 지금은. 테이프가 끊어졌다. 소연이 깨달았다. 몇 번에 걸쳐서 설득한 거네요. 전문가가 마지막 부분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건 다른 장소에서 녹음된 것 같아요. 배경음이 다른 녹음이 재생됐다. 아버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대부분을 미라에게. 네, 사장님. 제가 잘 관리할게요. 미라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망설였다. 바쁘니까요. 이해하신다고 하세요. 미라가 유도했다. 바쁘니까. 이해한다. 아버지가 따라 말했다. 녹음이 종료됐다. 정민이 깨달았다. 완전히 다른 말이었네요. 전문가가 설명했다. 이 마지막 녹음. 병원에서 한 것 같아요. 배경에 의료기기 소음이 들려요. 심전도 기계 같은. 냉장고 모터음이 배경에서 울렸다. 전문가가 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말했다. 그리고 음성 분석 결과. 아버님 목소리에 스트레스 반응이 심해요. 스트레스 반응이요? 정민이 물었다. 목소리 떨림, 호흡 불안정. 편안한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소연이 확신했다. 강요받은 거네요. 법적으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가가 신중하게 말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윤 변호사가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정민이 물었다. 유언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을 증명할 수 있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다. 처방 변경, 간병 기록 조작, 영상 편집, 그리고 이 녹음까지. 승소할 수 있나요? 소연이 물었다. 100% 승소는 어려워도 유언 무효나 유류분 반환은 가능해요. 윤 변호사가 펜으로 쓰며 말했다. 내일 법정에서 모든 걸 공개합니다. 미라 이모가 뭐라고 할까요? 정민이 걱정했다. 부인하겠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냉장고 모터음이 점점 커졌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사과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불효했으니까. 정민이 자책했다. 윤 변호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불효는 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무기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법정 날이 왔다. 발걸음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 웅성거림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판사가 목탁을 치며 말했다. 정광호 씨 유언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효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이용한 치밀한 조작입니다. 미라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해 있습니다. 추측성 발언입니다. 인정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윤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켜며 설명했다. 첫 번째, 간병 기록 조작입니다. 피고는 매일 간병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다. 두 번째, 처방 변경 조작입니다. USB를 꽂는 소리와 함께 말했다. 피고 명의의 전화번호로 위험한 처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미라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 전화번호는 업체 명의입니다. 직접 연관성이. 윤 변호사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세 번째, 유언 영상 편집입니다. 영상을 재생하며 말했다. 원본과 편집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에서 편집점들이 명확하게 들렸다. 윤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세트 재생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그래도 돌아오면 나누자. 함께. 법정 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피고 측 변론을 들었다. 미라가 증인석에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3년 동안 사장님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해 있습니다. 병문안 기록상. 미라가 감정적으로 반박했다. 기록이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저는 간병했어요. 밤새워서. 아픈 것도 돌봐드리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다. 미라가 절규하듯 외쳤다. 당신 자식들은 불효자예요. 정말 불효자라고요. 법정 내에 정적이 흘렀다. 윤 변호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의 발언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도덕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불효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겁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다. 하지만 고인의 진짜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시 녹음이 재생됐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연락 늦어도 괜찮다. 넌 착지 않게 살아라.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다. 윤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고인은 자식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가 목탁을 치며 말했다. 주문. 유언장 중 재산 분할 부분을 일부 무효로 한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계속했다. 유언 작성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주는 외부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법정 유류분에 따라 재산을 재분할하라. 법정 밖에서 정민이 물었다. 이겼나요? 완승은 아니지만 유류분은 돌려받았어요. 윤 변호사가 답했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된 거네요. 소연이 말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미라가 지나가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겨서 기분 좋으세요? 소연이 불렀다. 이모. 결국 당신들이 불효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라가 말했다. 정민이 말하려던 순간 소연이 먼저 대답했다. 맞아요. 우린 불효 맞아요. 미라가 놀랐다. 소연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걸 당신이 판결할 권리는 없어요. 뭐라고? 미라가 되물었다.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 마음을 존중했어야죠. 냉장고 모터음이 배경에서 낮게 울렸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요. 미라는 말없이 떠났다.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정민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소연이 답했다. 냉장고 앞에서 정민이 물었다. 이 메모 어떻게 할까? 다시 붙여놔. 소연이 말했다. 자석으로 메모를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이 메모를 읽었다. 연락 늦어도 괜찮다. 넌 착치 않게 살아라.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옛 냉장고 모터음이 멈췄다. 새 냉장고 플러그를 꽂는 소리가 들렸다. 새 냉장고로 바꿨어. 정민이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네. 소연이 답했다. 새 냉장고 모터음이 조용히 시작됐다. 평화롭고 따뜻하게. 사람은 기록으로 죽고 기록으로 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록 너머에 있는 마음이다. 정민과 소연은 이제 안다.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장고 모터음이 부드럽게 울리며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넌 착치 않게 살아라.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6개월 후 정민의 집에서 새로운 냉장고 소리가 들렸다. 정민이 소연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오늘 아버지 기일이야. 알아. 같이 가자. 소연이 답했다. 그런데 미라 이모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어. 연락 안 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민이 물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오빠, 우리는 진실을 찾은 거야. 소연이 답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신 건 진실이었어. 보복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정민이 말했다. 이 메모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 좋은 생각이야. 소연이 답했다. 액자를 거는 소리와 함께 정민이 읽었다. 넌 착치 않게 살아라. 소연이 물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정민이 답했다. 새로운 냉장고 모터음이 평화롭게 울렸다. 불효는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고 가족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된다. 모든 소리가 조용해지고 마지막으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시간은 흘러간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기록 너머에서 계속 산다. 이것으로 새엄마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한 방법, 당신 자식들은 불효자예요 왜 이야기를 마친다.